봅시다. 자, 이 문제 보시면 이렇게 초가 하나 있죠, 그죠? 초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불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양초를 물에다가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양초를 이렇게 세워 놓는 때가 있는데 언제 그러죠? 언제 이렇게 하죠? 바로 화재를 방지할 때 이렇게 해두죠. 그거 알아요? 화재를 방지할 때 이렇게 하죠. 알아요? 왜냐하면 양초라고 하는 건 실제로 불이 붙어 있는 거니까 이 상태로 어떤 경우가 위험하냐면 혹시나 누군가 와서 쳐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폭 넘어지겠죠. 폭 넘어지면서 주변에 다른 것들을 태우면 큰 불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이 양초를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불은 켜놔야 되는데 잠깐 내가 쟤를 볼 수 없을 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잘 때겠죠, 그렇죠? 살짝 잔다거나 살짝 어디 갔다 올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 물을 떠두고 물에다가 이렇게 세워두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넘어졌을 때 어디로 넘어지겠어요? 그 물 속으로 넘어지면 꺼져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하에 두는 뭐 이렇게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뭐 양초가 물에 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로 연소가 진행이 될 텐데, 자, 이때 이거는 지지대예요, 지지대. 그러니까 지지대는 뭐냐면 뭔가를 이제 이 위에 덮을 건데 덮는다 하더라도 이 지지대를 기준으로 양쪽에 이제 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언제든 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는 지지대고요. 자, 여기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떤 큰 그릇을 덮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큰 그릇으로 덮을 예정이다. 자, 그러면 저 행위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행위예요. 그냥 아무나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나 해봤지만 실제로 저거 해본 사람 오 역시 기대를 해봤어요? 저버리지 않는다. 어떻게 되는데, 현준아? 현준 물이 밖에서 한쪽으로 빨리 올라가고 추워서 빨리 올라오고 어떻게 된다고? 그리고 초가 꺼져요. 초가 꺼져요? 여기 나와 있. 그게 다예요? 네. 정말이에요? 그게 다였어요. 그게 다였어요? 일단 초 꺼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원성복구 됐어요. 원상복귀가 되다니? 네.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어요. 그래요? 자, 사실은 진짜 아무나 해볼 수 있지만 의외로 사람들이 잘 안 해봐요. 그리고 놀라운 건 해봤어도 저렇게 관찰을 정확하게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안 해요. 관찰 안 하고 그냥 못 때리고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데 의외로 안 해봤기 때문에 실제로 해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 되게 복잡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건 보시다시피 한가형 기출이긴 한데 이게 뭐 참 하여튼 묘한 문제이긴 합니다. 자, 볼까요? 자, 우선 자, 잘 봐요. 이 촛불 기본적으로 몇 도일까요? 뭐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자, 촛불 사실은 안 뜨거워요? 사실 엄청 뜨거워요. 엄청 뜨겁죠. 손 대면 어떻게 돼요? 손 뒤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저기에 있는 촛불의 온도가 대략 어느 정도냐면요, 대략 600도 정도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촛불 켜봐서 알겠지만 촛불 켜놓은 다음에 이 촛불 위에다가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은근히 차가워요? 꽤 뜨끈뜨끈해요? 뭐냐면 초 켜놓은 다음에 손 위에다가 이렇게 하면 그 뭐냐면 여전히 차가워요? 꽤 따뜻한 공기가 올라와요? 뜨끈뜨끈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얘가 사실은 그 꽤 온도가 높기 때문에 실제로 초를 켜 놓으면 요 주변이 꽤 고온 조건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디가 바깥이 25도씨여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미 내가 저 그릇을 가지고 덮으려고 가지고 오는 그 순간부터 이 주변은 뜨거운 공기가 꽉 채워져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온도가 지금 25도다. 그게 아니라 꽤 따뜻하다. 라고 언급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겠어요? 왜 온도 얘기 먼저 할까요? 현춘, 왜 온도 얘기 먼저 할까요? 온도가 중요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역시 현춘은 비슷했어요. 네? 그래요. 응? 비슷하라고요? 너무 기분이 나쁜데요.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승현, 네. 왜 내가 온도 언급을 하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몰라? 온도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이 달라요. 아, 그런가요? 왜 내가 온도 얘기를 할 것이냐? 온도가 똑같아서. 아, 온도가 똑같다고요? 똑같다고요? 유나야, 내가 왜 온도 얘기를 할까요? 아, 샤를의 법칙이요? 정답! 박수! 자, 샤를의 법칙이 뭐예요? 온도에 따라 뭐가 바뀌어요? 온도에 따라 누구의 부피가 바뀌어요? 기체의 부피가 바뀌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고온도로 유지되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가 바뀌기 때문에 얘를 덮었을 때 나타나는 상황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온도를 미리 언급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놈은 상당히 꽤 고온 조건의 온도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때 얘를 덮어요. 덮어.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일어날 일을 예측. 예측.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그림을 다시 그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됐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하고 자 덮은 거예요. 보이세요? 덮었습니다. 자 이때 여기 이제 그 지지대가 있죠. 이 지지대의 의미는 이 지지대를 의미는 얘 뚜껑을 덮었다고 해서 이 안쪽이 완전히 막 밀폐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요 바깥쪽으로도 물이 들락날락 요 틈을 통해서도 물이 들락날락한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자 첫 번째 이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저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낮아집니다. 이 수위의 그림이 어떻게 될까요? 자, 봐봐. 원래 물의 수위가 여기였잖아요. 저 물의 수위에 대해서 초반의 수위에 대해서 저렇게 그릇으로 위에서 덮으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안쪽이 올라가. 안쪽이 나가요. 자, 어떻게 되느냐? 바로 봐. 짜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왜죠? 안쪽에 구기가 팽창합니다. 왜 저렇게 되죠? 샤를의 법칙. 자, 우선 봅시다. 여기는 25도고 꽤 고온이지만 여기에 있는 기체의 압력은 어떻게 되죠? 압력. 여기 압력 어떻게 돼요? 이 기체 압력 어떻게 돼요? 일기압이죠. 왜죠? 연결돼 있으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덮었을 때도 자 바깥쪽은 25도씨 일기압 변해요 안 변해요? 바깥쪽은 이건 계속 일정하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안쪽은 잘 보세요. 이 안쪽은 압력이 일기압일까요? 아니면 일기압이 아닐까요? 저 안쪽은 일기압일까요? 일기압이 아닐까요? 일기압이 당연히 아닙니다. 더 작습니다. 일기압. 이쪽 압력은 몇 기압일까요? 일기압보다 작습니다. 왜 이쪽이 압력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봐. 이 순간 내부 압력은 자, 그 내부 압력을 뭐 예를 들어서 뭐 P1이라고 합시다. 지금 여기를 P1. 내부 압력은 어떻게 된다? 1atm 보다 더 크다고 했죠. 왜 저 내부 기압은 일기압보다 더 클까요? 왜냐면요. 네. 태춘아, 왜 저때 내부 압력이 일기압보다 클까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 알겠어요? 아무나 해볼 수 있는 행위인데 굉장히 자세히 들어봐야 그 변화 전체를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선 굉장히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아주 많은 일들이 저 벌어져요. 알겠어요. 네, 왜? 온도가 엄청 높이 올라갔잖아요. 25도에서 600도. 아, 그 온도는 여전히 똑같다고 합시다. 부피가 늘어났잖아요. 꽤 고온이라고 하는 이때 온도를 처음에 T0라고 합시다. 그 T0가 여기서는 여전히 T0였다고 합시다. 지금 온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도는 똑같이 T0라고 합시다. 바깥은 25도인데 안은 여전히 25였다고 칩시다. 그냥 순간적으로. 뭐라고요? 오! 현준이가 바로 물 높이차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뭐예요? 물 높이가 달라진다. 무슨 말이냐면 잘 봐요. 원래 이 그릇의 부피는 어디까지예요? 원래 이 그릇의 부피는 여기까지가 원래 그릇의 부피잖아요. 요까지가 그릇의 부피잖아요. 그럼 저 그릇의 부피는 여기까지일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일 거. 근데 뭐가 침범해 왔어요? 물이 침범해 왔죠. 물이 침범해 온 만큼 안에 기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체의 부피는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죠. 그걸 기체에 대한 무슨 현상이라고 해요? 압축이라고 하죠. 압축.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물이 침범하는 만큼 저 내부 기체는 압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생각해봐요. 생각해봐. 압축이 되면 기체의 압력은 그래서 커져요, 작아져요? 압축이 되면 그래서 기체의 압력은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잖아요. 그걸 무슨 법칙이라고 해요? 그걸 무슨 법칙이라고 해요? 바로 보일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중요한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혹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H라고 할 때 이 안에 압력 표현해 볼 수 있겠어요? 저 안에 압력 얼마예요? P 1 더하기 H. 정답! 자, 잘 봐요. 여기 압력은 여전히 몇 기압이에요? 1atm이잖아요. 그런데 물기둥이 이렇게 높아지면 그만큼 압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물기둥 있는 만큼 물에 의한 액체에는 압력이 생기잖아요. 그 압력하고 여기 압력하고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여기 압력하고 여기 압력이 같아야 된다 이런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부 압력을 P1이라고 하면 이때 P1은
T1은 1atm 더하기 로 몰 GH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로로 H는 로로 H 로 GH 기억나십니까? 이거 저번 시간에 했었잖아요. 어? 아 진짜 이 사람 진짜 복습을 안 해요. 무슨 말 알겠어요? 복습을 했습니다. 잘했어요 현준아. 저도 했어요. 설마요? 했는데요. 정말요? 잘하셨어요. 많이 했겠지. 잘하셨어요. 밀가루 폭탄 제일 비쌌는데. 저 누구냐? 저 만수루 알겠죠? 승윤이 알겠어요? 승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H가 뭐예요? H. 이 높이 차이 얘기하는 거고요. G는 뭐예요? G. 중력 가속도. 로는 뭐예요? 로. 여기는 물의 밀도 알겠어요? 다 물이니까 물의 밀도의 중력 가속도. 로 GH 유명한 수식이에요. 안 배운 거예요. 배웠잖아 이거 다 물리 시간에 배운 거 아니야? 배웠죠 이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기압에 이게 더해서 내부 압력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이때 여기 재밌는 건 이겁니다. 재밌는 건. 잘 봐요. 잘 봐. 재밌는 건. 그림이 어떻게 돼 있죠? 초가 더 커졌어요. 물이 아, 커졌어요. 예쁘다고요? 예뻐요. 예쁘다고요, 지금? 촛불이 더 커졌습니다. 현춘 이거 은 커지지 않았어. 그래요? 초에 있는 불이 커졌어. 이게 사람 성격이 이름 따라가나 이렇게 현춘 이게 비슷하지? 와 수치. 와.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둘다 싫어하는. 자, 내가 지금 저기 어떻게 그렸냐면요. 저 양초에 붙어 있는 촛불 있죠? 양초에 붙은 촛불. 어떻게 그려놨어요, 내가? 크게 그려놓은 거 아시겠어요? 네. 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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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윤아, 좀 왜일까요? 내부 압력이 커지면서 커지니까요. 어떻게 될까요? 거의 열 에너지가 커졌어요. 내왜 열 에너지가 커져요? 윤아야. 소를 따라들여서 활발하게 움직여서 더 잘 타요. 그 산소 기체가 압축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먹기 쉬워요. 정답! 아, 현준 대단해요. 대단하긴 대단해요. 자, 무슨 말이냐? 한데 다르게. 자, 요거 이제 설명을 몇 마디 써보면, 자, 우선 첫 번째 1. 자, 저기 보시면은, 그릇 덮기 전, 양초 주변 온도는 꽤 높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나타나는 일이 요건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현상은 이런 식으로 높이 차이가 나는 건 여기 설명했고요. 그 다음 나타나는 재밌는 현상은 덮자마자, 자, 물론 매우 순간적 혹은 일시적. 자, 일시적이라는 말은 그 상태가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또 금세 바뀐다는 얘기예요? 일시적이라는 말은 계속 그렇게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그랬다가 싹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랬다가 싹 바뀐다는 얘기죠. 일시적이라는 말 알죠? 그래서 덮자마자 순간적 일시적으로 촛불의 크기가 살짝 커질 수 있습니다.
뿔의 크기가 살짝 커집니다. 컸었다가 다시 작아졌다가. 그렇죠. 자, 그럼 우선 여기서 하나 알아볼 건 첫 번째 1. 양초의 연소 반응. 자, 여러분 연소란 말 알죠? 연소. 자, 그러면 이 연소는 누구랑 반응하는 거야? 연소는 누구랑 반응하는 거야? 바로 연소는 이런 식으로 산소랑 반응하는 게 이게 바로 연소죠. 그럼 양초의 화학식이 어떻게 되냐면 CnH 2n 플러스인데 이때 여기에 있는 요 n이 어디까지나 보통이에요. 12 이상입니다. 네,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양초는 순물질이 아니고 혼합물이야, 그렇죠? 혼합물 12인 애도 있고 13인 애도 있고 막 쫙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12 정도라고 했을 때 연소라고 하는 게 누구랑 반응하는 거다? 바로 여기에 있는 요 산소 기체랑 반응하는 것이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연소가 되면 뭐가 만들어지죠? 바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동시에도 누가 만들어질까요? 바로 무르도 같이 만들어지겠죠? 맞나요? 그럼 여러분 저 앞에 질량 보존 완성할 수 있겠어요? 시작. 현준 뭐라는 거예요? 자, 현준 빨리 질량 보존 하세요, 빨리. 자, 빨리 질량 보존 해보세요. n을 사용해서 표현하면 되죠. 당연하죠. 오, 우선 완전 귀여운데요.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맞으면 굉장히 아파요. 우산으로 사람을 왜 때려요? 정확하게는 맞은 게 아니라 상대방이 때리는 걸 막았어. 근데 개 손가락이 그렇게 자, 됐어요. 빨리. 승인 하고 있어요? 좋아. 자, 어서 빨리 하세요. 해보세요. 네, 했어요. 유나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채워오세요. 너 어려워요? 자, 우리 민서 봐야지, 민서. 민서야. 민서는 이렇게 나에게서 가장 멀리 있는 거예요. n을 넣어요. 어? 가까이 오면 안 돼요? 저 앞에 앉으면 안 돼요? 앞에 앉아요. 어? 이건 날개뼈 넣을 오, 잘했어요. 이 산소도 맞춰야죠. 승현 하고 있어요? 이를 곱해버리면 상대편을 향해다가 자해를 해버렸다. 자, 했어요? 자, 봅시다. 빨리해요. 자, 탄소 몇 개 있어요? N개 있죠. 그럼 이산화탄소 몇 개 만들어지겠어요? N개 만들어지겠죠? 자, 수소 몇 개 있어요? 2N 더하기 2개가 있으니까 H2O는 몇 개가 만들어지겠어요? 요거를 N으로 나눈 N 플러스 1개가 되겠죠? 근데 이거 말고 누구도 맞춰줘야 돼요. 산소도 맞춰야 되죠. 그럼 여기 산소가 총 몇 개가 있어요? 여기는 산소가 2N개에 N 플러스 1개의 산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3N 플러스 1개가 되죠. 그 3N 플러스 1개의 산소가 존재하게 하려면 3N 플러스 1을 2로 이렇게 나누어 주면 되겠죠. 맞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저게 양초의 연소 반응이에요. 알겠죠? 양초 연소 반응입니다. 자, 여러분 불을 내고 싶어요. 불. 자, 불이 났어요. 그러면 목적에 따라서 불을 끌 필요도 있고 불을 키울 필요도 있잖아요. 목적에 따라서. 그죠?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럼 만약에 불이 붙었는데 불을 키우고 싶어요. 우선 첫 번째 뭐 해주면 돼요? 불을 키우기 싶으면 첫 번째 연료를 어떻게 하면 연료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연료를 더 넣어주면 되죠. 그렇죠?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뭘 불어 넣어주면 돼요? 바람이요. 산소를 더 불어 넣어주면 되는 거죠. 산소를 불어 넣어주는 방법으로 우리가 보통 택하는 게 뭐예요? 예, 간단하게는 입으로 후후 불거나 아니면 부채질 하거나.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공급되는 O2가 많을수록 불꽃이 더 커지는 거예요. 맞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3. 이 경우 덮자마자 저기에 있는 수위. 자, 수위란 말 알겠죠? 뭐의 높이? 물의 높이 알겠어요? 덮자마자 수위만큼 내부 공기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압축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O2의 농도는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순간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여기에 있는 지금 만약에 이 공간 안에 산소 기체가 100개가 있었다고 쳐봐요. 그런데 딱 덮자마자니까 아직 연소 반응이 활활 진행되는 거예요? 아직 진행되기 직전이라는 얘기예요. 진행되기 직전에 여전히 산소 기체 100개가 있는데 그게 이 부피에 있다가 이 부피만큼으로 그 밀도가 갑자기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산소 기체가 이 불꽃으로 공급되기가 쉬워지겠어요? 어려워지겠어요? 훨씬 더 쉬워지기 때문에 불꽃이 순간적으로 팍 커진다고요. 알겠어요? 뭐만 알겠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반응 속도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눈치채서 논술할 수 있느냐? 쉽지 않죠. 무슨 말 알겠어요? 쉽지 않죠. 예.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 문제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 위 실험에서 불이 붙은 양초의 병을 거꾸로 덮은 그 뒤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현상과 그 이유를 시간 순으로 나열해 보라고 했죠. 이 은근히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해했습니까?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네. 손으로 있잖아요. 다시 뭐라고? 손으로 있잖아요. 손이요? 손. 네. 손, 예. 축구 끌 수 있어요. 예. 딱 해가지고. 예, 팍 이렇게 하면 돼요. 진짜요? 그냥 공기 차단하는 거예요. 예, 공기하고 저 해봤다가요. 예. 손이 다 탔거든요. 검게 피부가 탔어요. 예, 빠르게. 그냥 꾹 누르는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딱 아니, 그 잡았다가 딱 박대야 했더니 돼요. 다 타 있는데요, 손가락이. 검은 색깔이 있어요. 아니 근데 야, 그거 화상 입은 거야. 아니 근데 바보야. 그거 안 아팠어요? 엄청 아파가지고 바로 탔어요. 왜 그래요, 그러면? 척수 반응이 그래서 먼저 손이 멋져 보이잖아요, 딱. 멋져 보인다고요? 네. 아니 불편해. 강아야 지금 꾹 눌러. 아니 다치는 게 뭐가 멋져요? 아 진짜 이상한 사람. 검은 색깔 나는 거. 그냥 현춘이는 앞으로 후 불어서 끄세요. 알겠죠? 그 아니요, 잡아서는 못 꺼요. 잡아서 끌 수 없어요. 그냥 후 불어서 끄세요, 현춘. 손에다가 그거 물 한번 바른 다음에 에탄올 한번 바른 다음에 물을 아휴 참. 자 봅시다. 자 여기까지 다 썼죠? 지웁니다. 지울게요. 자 지울게요. 에잇.
자, 그러면 이 다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제 촛불의 연소가 진행되겠죠. 그러면 내부 산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초반에는 이 산소가 약간 고밀도로 있어서 촛불이 약간 켜졌겠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진행될수록 산소가 여기서 계속 공급되어 저렇게 밀폐된 공간에서는 산소가 유한해요. 유한하니까 계속 진행될수록 내부 오토가 어떻게 되겠어요? 소모돼서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촛불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촛불은 이제 더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촛불은 작아지겠죠.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촛불은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꺼진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촛불은 진행될수록 저기서 오토가 점점 소모돼 없어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결국 촛불은 점점 작아지다가 꺼진다. 아시겠죠? 예?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얘 그림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가지고는 자, 여기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자, 지금 이 높이 뭐뭐 표시한 건지 알겠어요? 이 보조선. 보조선이 뭐냐면 얘는 원래 여기 높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세 개의 수이고요.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이 수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봐. 짜잔. 짜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자, 여기 이렇게 받침대가 있기 때문에 요 사이로 물이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고 했죠. 맞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촛불이 여전히 켜져 있어요, 꺼져 있어요. 촛불이 이제 꺼진 거고요. 알겠죠? 칙 하고 꺼진 거고요. 자, 이때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이 앞선 요 상황에 비해서 약간 올라갔어요, 약간 내려갔어요. 약간 올라갔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짜잔. O2가 소모된 만큼 당연히 내부에 기체의 몰수는 많아져요, 적어져요. 내부 기체 몰수는 여전히 많아지죠. 내부 기체 몰수는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O2가 소모된 만큼 물이 채워 들어오게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물이 채워서 저 안쪽으로 쭉 들어오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보다 약간 더 올라갔냐면요. 불이 활활 타고 있었을 때에 비해서 살짝 올라오게 된 겁니다. 알겠죠? 하지만 원래 맨 처음 실험을 했던 그 수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내부가 더 수위가 내려가 있죠.
명심할 건 뭐냐면 이때도 여전히 내부는 1기압보다 높습니까? 1기압보다 낮습니까? 1기압보다 더 높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여전히 뭐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수위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때도 여전히 온도는 T0라고 합시다. 자, 왜냐? 불 꺼진 직후라. 역시나 여전히 고온이라고 해보죠. 그 T0를 요 T0, 요 T0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불이 있었던 그 뜨끈뜨끈한 상황. 알겠죠? 있죠? 그런데 바깥의 온도는 몇 도예요? 바깥 온도는 25도잖아요. 그럼 저대로 내비두면 내부 온도 T0도 변하겠어요? 계속 T0겠어요? 계속 유지가 될 수 없고 식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안쪽은 T0지만은 바깥은 여전히 25도씨의 1atm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겠죠? 온도가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자, 여기에서 이렇게 되고 자,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여전히 이 보조선이 누구 얘기하는 거겠어요? 누구 얘기하는 거겠어요? 맨 처음 수위 여기서 맨 처음 수위.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렇게 물이 들락날락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식어버리면 얘가 어떻게 될 거냐? 바로 봐. 이렇게 돼버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물이 어떻게 된다?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 실험을 우리가 간단히 예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냥 양초가 연소가 되고 산소가 없어지니까는 그냥 내부에 기체가 없어져서 물이 안쪽으로 들어오기만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딱 누르자마자 덮자마자 물이 바깥쪽으로 빠지고요. 그러다가 연소가 진행이 되다가 물이 천천히 차올라와서 저렇게 수위가 역전이 되는 거예요. 수위가 역전이 됐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 어떻게 되느냐? 여기 25도씨고 여기도 25도씨라 하자 이런 말이죠. 이때 내부 압력을 P2라 해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요까지 높이는 H-라고 합시다. 그러면 저 P2가 얼마인지 표시할 수 있겠어요? 저 P2 얼마겠어요? P2 얼마예요? 1 atm 땡 1atm 마이너스 1 atm 빼기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이때 내부 압력 P2는 1기압보다 더 높겠어요? 1기압보다 낮겠어요? 얘는 저압이란 얘기예요. 저압이 된다고. 뭐만 아시겠어요? 자, 왜겠어요? 어쨌거나 이 기준선에 해당하는 압력은 1atm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가해지는 압력은 P2잖아요.
그러면 P2하고 1ATM 사이에는 요 정도의 물의 높이 차이가 생기죠. 그럼 이때 여기서 P2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1ATM 빼기 로물 중력가속도 G 높이 H 다시. 아시겠습니까? 이해했어요? 저것이 최종적인 상황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것을 끄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다 썼어요? 썼죠? 아니 이거 다 안 끝났는데요. 그 괄호 2번이 하나 있습니다. 괄호 2번. 자, 빨리 쓰세요. 자, 빨리 필기 마무리하세요. 응? 최종호 쌤은 왜 이렇게 자주 못 오세요? 오늘 독감 걸리시다 그러네. 나보다 최 선생님이 더 좋구나. 미안해요, 한춘아. 최 선생님이 더 좋으신 쌤이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숙제비라. 네, 최 선생님. 네. 그렇죠. 네. 자, 빨리 쓰시고요. 본 사람 있어. 승윤이처럼 나 30분만 보고 왔는데. 자, 다 썼어요? 나초 아니고 실시대. 썼어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봐봐.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이 물 기둥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이유는, 물 기둥이 위로 올라오는 이유는 주로 안에 들어있었던 산소가 연소됐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온도 변화 때문에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주로. 물론 산소의 소모 때문에도 약간 수위 변화가 생기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역전이 될 정도의 수위 변화는 사실 산소의 연소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온도 변화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온도 변화가 여기서는 사실 더 큰 요인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를 문제를 읽으면 문제에서 이미 그 텍스트에서 그런 힌트를 주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뭐 보통은 연소 때문에 저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온도 변화가 더 큰 요인이다라고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논술을 만들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은근히 까다로운 문제라는 거 알겠죠? 알겠어요? 자, 다 썼습니까? 썼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여기 줄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1처럼 온도 변화에 의해 부피와 압력 이 변화는 실험 설계를 좀 해보라 이런 거죠. 예시를 좀 들어보라 이런 말 나오죠. 찾았습니까? 그러면 저렇게 실험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에서는 산소가 연소돼서 없어진다 이런 실험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산소가 연소돼서 없어진다 이런 내용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안 되고 뭐만 들어가야 돼? 뭐만? 온도가 변해서 부피나 압력이나 변하는 그런 것만 예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 수 있냐고. 바로 첫 번째. 그래서 여러 개 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런 건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 개념적으로 맞으면 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맞으면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내면 되는 건데 내 입장에서 우선 생각나는 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1.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 혹시 이거 기억납니까? 데카르트의 잠수부 기억나요? 네네 그 촛불 양주.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네 성냥. 데카르트의 잠수부 기억나요? 자, 뭐였었냐면 물론 데카르트 잠수부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복습해야 되고 저번 시간에 했었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이거하고 무슨 관계냐? 이렇게 응용해 볼 수 있어요. 자, 데카르트 잠수부 자, 보시다시피 요렇게 물을 가득 놓고 요 위에 이런 식으로 짜잔 기체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에 물이 가득이 들어있는데 여기는 적당히 절반만 들어있는 거야. 그럼 여기 들어있는 기체 덕에 물론 뭐 여기도 기체고 기체 덕에 얘가 이렇게 위로 떠 있을 수 있다고 했었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데카르트 잠수부라고 했지? 기억나죠? 그런데 얘를 어떻게 만들 수도 있냐면 보시다시피 얘를 요렇게 보시다시피 가라앉힐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때 저렇게 하려고 원래 데카르트 잠수부 실험에서는 저기다가 뭘 가했어요? 압력을 가했죠. 압력. 그래서 이거 꾹 누르면은 기체가 압축이 되면서 가라앉고 압력을 제거하면 다시 뜨고 알겠죠? 근데 이때 압력이 아니라 뭐를 해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다고 했죠? 바로 온도죠. 온도를 약간 뜨겁게 해주면 압력이 일정하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이럴 때는 지금 이제 압력은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지금 요 위에 이렇게 이제 피스톤 장치를 하는 거야. 요 위에 이렇게 이제 보시다시피 피스톤 장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피스톤 장치를 하고 여기도 기체고 여기도 기체고. 그래서 지금은 압력 일정하게 하고 고온 조건일 땐 이렇게 되고 저온 조건일 땐 이렇게 되고 이해했어요? 왜겠어요? 고온 조건에서는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돼요? 팽창하죠. 그래서 부력이 커지지만 저온 조건에서는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돼요? 압축이 되죠. 이런 식으로 저온에서는 기체 부피가 압축이 되면서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현상과 데카르트 잠수부도 밀접한 관계가 있죠. 알겠죠? 그 다음 또 생각하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그 민간 의료 행위 중에 부황이라고 알아요? 부황 뜬다 이거 알아요? 부황 알아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피부예요. 피부에 뭐 피부가 있으니까 이게 사람 팔이라고 합시다. 사람의 어떤 신체 어디라고 합시다. 그래서 약간의 근육통 같은 게 있는 경우
이런 걸 하는데 사실 이게 그 서양 의학 관점으로는 뭐 좀 비과학적이다, 비의료형이다라고 해서 사실은 문제를 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저 부항이라는 테크닉은 언제부터 있었죠? 수천 년 전부터 있어요. 수천 년 전부터. 예, 그러니까는 기록을 찾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1000년 이상 정도부터 행해졌던 것 같아요. 어디에서? 어디서? 바로 전 지구에서요. 전 인류 문화권에서 아시아뿐 아니라 유럽, 그 다음에 아랍 문명권 등등에서 계속 행해졌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한의학에서도 부항이라는 게 있지만 한의학에서 동아시아에서만 썼던 방법이 아니라 아랍 문명에서도 저게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꼭 저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전 지구 사람들이 다 썼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과연 현대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저게 효과가 있건 없건 저게 자연과학적으로 기체 움직임과 관련돼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씀드릴 뿐이에요. 알겠어요? 저게 실제로 효과가 있다 없다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그거는 이제 내가 얘기할 건 아니니까 하여튼 뭐 그거 의학적인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어떻게 하느냐. 짜자자잔. 자, 이건 뭐냐면 조그마한 유리 그릇입니다. 조그만 유리 그릇. 크지 않습니다. 아주 커봐야 한 요 정도 된 유리 그릇이죠. 그러니까 뭐 소주잔 정도의 크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소주잔 정도의 크기. 거기에다가 불을 근처에 가까이 됩니다. 불을 근처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안쪽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안쪽이 고온이 되겠죠. 고온의 공기가 유지가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얘를 약간의 근육통 같은 게 느껴지는 피부 위에다가 그냥 탁 얹어둡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 살 위에 얹어둘 거기 때문에 저 유리구를 불로 한 2000도씨 정도로 뜨겁게 가열해야 되겠어요. 슬쩍 해야 되겠어요. 슬쩍 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저 유리를 너 오늘 한번 뒤져봐라 하고 그냥 불에다가 시뻘겋게 달궈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건 고문이야. 고문 알겠어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말 알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그 불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가 유리구를 이렇게 살짝 달궈. 알겠어요? 살짝. 그럼 안이 약간 따끈해지겠죠? 따끈해질 정도로만 유리를 살짝 데워가지고 피부에 탁 올려놓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제 이 치료를 받는 사람도 이게 막 뜨거! 이게 아니고 약간 뭐가 뜨끈하네 뭐 이런 느낌 정도 알겠어요? 그런 느낌 정도 받게.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나 왜? 현준이 뭐라 했는데요? 현준이가 뭐라 했는데요 아까? 아 그건 아니고 그 정도 뭐라고요? 그 정도 온도여야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25도 이 안쪽이 살짝 따끈한 정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때 얼마 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도 25도고 얼마 지나고 나면 여기도 25도로 유지가 되겠죠? 그럼 이 피부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여기가 식으면서 안에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 기체의 부피가 작아지고 안에 기체 내부 압력은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자, 잘 봐. 살짝 따끈한 이 상태는 25도고 바깥 압력 1기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내부도 몇 기압이 있어요? 내부 몇 기압이 있어요? 1기압이겠죠? 살짝 올려놓은 거니까요.
그런데 온도가 식어버리면 부피가 줄어들면서 여기 내부 압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1기압보다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작아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피부 일부가 말려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피부 일부가 말려 올라가면 그 아래쪽에 뭐 살이나 근육이나 이런 애들도 살짝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그 주변에 뭐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노폐물이 빨리 분해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근육통 같은 게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치료법을 부항이라고 하고 인류가 거의 한 1000년 전부터 전 인류가 사용해 온 민간요법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저 방법은 여전히 한의학에서도 치료 방법으로 써요, 안 써요? 씁니다. 그래서 한의원 가시면은 저 방법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꽤 효과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뭐 효과가 있냐 없냐, 뭐 저게 과학적인 방법이냐 아니냐, 이거는 뭐 우리 주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 행위 자체에 대한 물리적 해석을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알겠죠? 이해했어요? 이해했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실험이 이게 이 문제가 이렇게 좀 생각할 게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주제도 다 잘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